네,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을 확인해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는 늦은 휴가를 다녀와서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자율 반등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가려면은 선물 시장 쪽에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제가 차트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아직 반전의 시그널이 전혀 안 잡히고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9월물 미결제 주는 것보다 12월물 미결제가 더 많이 늘었는데 신규 매도물이 또 12월물을 건드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 9월물 거래하는 동안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이따 뭐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피곤함이 12월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이 뭐 싼 포인트 근처라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 반전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급도 재미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아직까지는 뭐 타이밍만 싼 시장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건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제가 대한민국 수출 데이터를 이번에 보고 적지 않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효과가 좀 있었을 거기 때문에 나름 선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죠. 네. 8월 수출이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4.7%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플러스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찌그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원달러 기준으로 바꾸니까 원화 환산 수출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원달러가 좀 많이 튀었으니까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8월 달 평균 환율이 1179원 20전입니다. 그러니까 1180원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전월비 대비해서 한 3% 정도 높고 4월 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8.6%가 높은 환율이거든요. 근데 이 원화 환산 표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9%를 찍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안 굴러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거 매경지수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 500개 기업, 그러니까 시총상 뭐 거래소니 코스닥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네. 한국 대표하는 500대 기업의 어닝값을 추정해 보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업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좀 밑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닝값에 대한 불안감도 지난 월요일 날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한데 제가 타이밍을 선물해서 찾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신호가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있어요. 이론 베이시스가 있고 시장 베이시스가 위에서 형성이 돼야 괴리도 괴리울 값이 플러스가 뜹니다. 이래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 6월 만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론가 위에서 시장 베이시스가 놀거든요. 근데 지금 9월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가 위로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괴리도 값이 플러스가 뜰 수가 없죠. 마이너스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 불리한 상황이고 지금 만기일이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인데 네. 만기일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베이시스는 제로로 수렴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베이시스 값이 워낙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기까지 들어 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되는 거는 미결제인데 제가 미결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이거죠. 지금 9월물 포함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선물들의 미결제 값을 보니까 18만 계약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 상당수가 이 미결제의 상당수가 매도 계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매도 계약이 미결제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매수 처리가 그렇죠.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결제 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도하게 쏠려 있는 매도 선물 계약이 지금 환매수 처리 전혀 되고 있지 않더라. 게다가 12월물에 신규 매도가 가세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머리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물 쪽에서
뭐 신호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달러. 요즘 원달러 얼마나 강합니까? 네. 지금 1,200원 녹화하고 있는 그렇죠. 수준까지 와 있고, 대한민국 기관 수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회복한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강한 반전 시그널로 시장을 그냥 들어 올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싼 건 알겠다. 네.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의견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싸다고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휴장 중입니다. 글로벌 경기 현재 모멘텀, 현 주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디플레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디플레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공급 과잉입니다. 그렇죠. 공급 과잉에서 나온 디플레고, 그러면 중국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 중국 흔들리는 게 이머징 증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표로 하나 보여드리죠. 네. 차트 하나 보시면요. 이 신흥국 시장의 이제 수출을 나타내는 표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신흥국 수출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줄었어요. 근데 이 빈자리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other EM이죠. 다른 신흥국들이 채우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꼬리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거 어디서 나온 이슈일까요? 이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뭐 지금 이건 PMI 데이터 다들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중국 PMI 보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경기를 쳐다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따르면은 중국 증시는 경기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제로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전승들 휴장이니까 우리가 중국 증시 안 쳐다보고 있는데도 시장에 힘이 없어요. 만약에 다음 주 중국 개장에서 밑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조금 더 고생을 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경기 이슈를 자극했던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관방 PMI도 기준점 밑으로 내려갔고, 과거에 HSBC PMI죠. 지금 우리가 차이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쪽도 상당히 밑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계절적으로 8월 달은 고용값이 늘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 저녁 때 고용 데이터가 썩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12월으로 금리 인상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분석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를 보면서 마리오 드라기가 다시 한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서 9월에 인상하겠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면 호재도 반영을 못하고 악재도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12월물을 넘어갔다. 그러면 12월물을 이연되면서 이거는 호재로 반영을 하고, 안 좋아서 금리를 못 올리는 단계는 분명히 악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9월이든 12월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지을 고용지표가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 같고, 9월 FOMC가 16, 17이니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오는 기사 한마디, 뭐 연준 입에 달린 한마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전 모멘텀을 찾는 시점에서 배팅을 하는 게 맞지, 싸다라는 쪽으로 배팅을 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황간에도 뻗ing길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타이밍 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채권의 3년물이 뭐 저점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표 보면서 네. 얘기할까요? 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채권 수익률이 저점을 갱신해 버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했겠죠. 근데 일부 기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금리 인하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전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저점을 깼는데,
이걸 보면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원달러가 지금 1200 레벨입니다. 1200 레벨을 노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1200 환율에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도를 하겠죠.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1200 레벨에서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1200 레벨에 세게 못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원화 강세에 배팅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화 강세에 대한 배팅이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 위험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면 주식을 쏘겠습니까? 채권을 쏘겠습니까? 채권을 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유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지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출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또 내리자, 뭐 중국이 어지러우니까 금리를 내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는데 하는 장이 무가지 내놓고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순히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은행주를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은행주들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구간인데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대한민국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빠진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은행주는 저점 매수에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 된 거 아니냐. 저번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는 시장에서 가장 아웃퍼폼 뛰는 업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은행주의 탄력이 둔화됐으면 지금은 다시 한번 들이밀 수 있는, 뭐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은행 업종과 관련해서 국고채가 저점을 경신한 이유와 함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